후면 셀프 모니터, 남이 찍어준 건 맞는데 도찰은 아닌,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딱 보시면 작죠. 그리고 맥세이프 헤드도 이렇게 해서 쭉 빼면 비행기에서도 넷플릭스 보고 여러 개 챙겨가실 필요 없이 무선으로 똥똥똥 3개 다 밥 먹을 때 요거 내 폰 꽂아놓고 일행폰 꽂아, 심지어 용량이 많이 해요. 얘네들 다 밤에 자는 동안 충전해서. 여러분 저 아시죠? 찐광인 파워제이가 변태처럼 모은 여행 찐 꿀템들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오브 기본 여권 챙기실게요.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안티스키밍 여권 케이스거든요. 그냥 이렇게 슥 대면 여권이랑 신용카드 정보 다 털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해외 결제 문자 오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대요. 안티스키밍 요런 여권 커버 필수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가끔 뭐 여기에 차폐카드 하나 넣어놓고 안티스키밍 커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얘는 앞뒷면 다 전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넣거나 여권 넣으면 여기서 정보 못 뺍니다. 원래는 저도 이런 북커버 형태 썼었는데 이거 뺄 때 여권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럼 입국 거절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앞에는 여행 갈 때만 쓰는 트래블 월렛 카드, 그리고 뒤편에는 비행기표. 요거 만듦새도 견고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인생샷 제조 키트 대박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후면 셀프 모니터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장점 1, 우리 맨날 이 비싼 폰 사서 구린 전면 카메라로만 셀카 찍잖아요. 여행 가서는 좀 좋은 화질로 찍고 싶은데 요거를 요 뒤로 이렇게 싹 붙이면 후면 카메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후면은 0.5배율 가능하잖아요. 뭐 여럿이서 셀카 찍거나 배경이 조금 넓게 나왔으면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후면 카메라로 예쁘게 찍을 수 있어서 좋고요. 장점 2번째, 남찍사가 가능합니다. 사진첩 이렇게 봤을 때 내 셀카만 드글드글하면 약간 좀 징그럽잖아요. 요게 있으면 남이 찍어준 건 맞는데 도찰은 아닌,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러면 찍어주는 사람이랑 찍히는 사람 소통이 되게 빨라요. 괜히 이게 사진 찍어주고 나서 갖다 주면은 뭐 머리 이렇게 된 거 왜 말 안 했니? 얼굴을 뭐 수박만하게 찍어놨네? 아니 네가 포즈를 개떡같이 나옹나옹 할 필요 없이 그냥 찍히는 사람이 여기서 미리 보고서 지금 이거는 요 구도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방 포기하면 되니까 이제 피차 힘 뺄 일 없고 좋죠. 혹은 저기 타이머 맞춰놓고 같이 보면서 단체 사진을 찍거나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단점은 얘가 가격이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냥 신기하니까 여행 갈 때 한번 사볼까? 하면서 이제 덜컥 사지는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사진에 진심이다, 주기적으로 영상 찍는다 하는 분들은 한번 트라이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요것보다 진짜 에센셜은 요거예요. 저희 집에 맥세이프 관련 제품만 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집어온 건데도 요 정도고,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맥세이프만 보면 약간 눈이 돌거든요. 근데 제가 샀던 것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된다 하고 제가 원픽으로 꽂은 게 초경량 삼각대. 이게 진짜 여행에 최적화된 게 뭐냐면,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삼각대가 가방에 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 삼각대가 이렇게 길게 가방에 가로지르고 있어서 물건을 가방에서 꺼낼 때마다 거치적거리고, 나중에 또 정작 이 삼각대를 꺼낼 때 보면은 그게 뭐 물병이니 파우치니 막 다 층층이 쌓여서 다 해집혀. 긴 부피감, 그리고 헤드라던가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뭐가 자꾸 걸리는 게 문제예요. 얘는 딱 보시면 작죠. 다리를 달아도 이 정도면 삼각대 치고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맥세이프 헤드도 이렇게 해서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쏙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방 안에서 이거 걸리고 꺾이고 이런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맛집 가보면 테이블 작은 데도 진짜 많고 여행지에서는 메뉴를 넉넉하게 시키니까 이렇게 큰 게 올라가서 있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쭈꾸미 같은 귀여운 다리를 쫑쫑쫑 펴가지고 놓으면은 정말 자리 차지도 얼마 안 하고, 요거 놓을 자리도 없어. 그러면 요거를 쭉 빼면 이 테이블에 꽂을 수 있거든요. 비행기에서도 테이블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넷플릭스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안정적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단점, 작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최대로 뽑아봐야 요 정도니까. 근데 원래도 저는 여행 가서 셀카봉을 1m씩 뽑고 다니고 바닥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러지는 않는 편이라서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었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요 고개 있죠. 얘가 조금만 더 앞으로 세워졌으면 진짜 편했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원래는 디자인도 이렇게 올 화이트로 되게 깔끔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다니는 꼼대 짜바리 하나 이렇게 붙여줬어요. 너무 귀엽죠? 저랑 조금 닮은 3in1 충전기. 아니 몇 개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금부터 스피디하게 갑니다. 요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알리 꿀템 때 소개해드렸던 거. 저처럼 핸드폰, 워치, 에어팟 같이 쓰는 분들은 막 여러 개 챙겨가실 필요 없이 요거 갖고 가면은 무선으로 똥똥똥 3개 다 충전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벨킨이랑 충전 속도 테스트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워낙에 전자기기가 많아서 충전 제품들 챙겨가는 것도 일인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싹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요거 도킹형이라
얘가 선 지저분하지 않아서 좋고, 당연히 맥세이프 충전기도 많이 써보고 애플 전폰 뭐 이런 것도 써보고 했는데 충전 속도 때문에 그냥 무조건 꽂아서 충전하는 게 나아요. 특징이 여기 C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밥 먹을 때 여기 내 폰 꽂아놓고 일행폰 꽂아놓고 동시에 충전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심지어 용량이 많이 해요. 그래서 둘이 충전하기에 충분하고 PD 22W라서 고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5,000짜리 기존에 쓰던 제품이고 얘가 10,000이라서 보시면 조금 더 크기는 한데 용량 2배인 거는 확실하고 속도도 이거보다 약간 빠르더라고요. 컬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그리고 멀티탭은 모직스. 이거 많이들 아시죠? 저는 이런 변태 같은 제품을 보면 가슴이 뻐렁거려서 이거 지난번 대만 여행에서 진짜 잘 썼어요. 일단 사이즈만 봐도 이거보다 얘가 훨씬 컴팩트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커져도 얘네를 다 못 꼽잖아요. 이거를 꼽고 이거를 꽂을 수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간섭 없이 다 꽂혀요. 얘는 이런 돼지코 같은 것도 챙길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딱 당기면 요 110V가 나오죠. 가운데 거를 밀어서 빼면 얘를 꽂아서 쓸 수 있거든요. 220V. 얘를 이렇게 빼면 뭐 영국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양만 맞는다고 무조건 다 꼽을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얘는 프리볼트라서 전 세계 어디서건 변압기 그런 거 필요 없이 요거 하나 들고 가면 다 해결이 되고 여기만 110V 전용이고 여기 뒤쪽에는 USB-C 포트, A 포트 나머지는 다 프리예요. 그래서 어떤 거 꽂아도 다 되는. 그리고 과전압이나 과전류 시 이제 전원 자동으로 차단되고요. 여기 어디지? 아무튼 스페어 퓨즈가 들어있대요. 담겨있는 선도 꽤 길어요. 이게 92cm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뭐 이 선 길이 부족할 일 없으실 거고 사용하다가 다시 정리할 때는 도로록 정리하면 그냥 어느 나라를 가면 요거 하나 들고 가면 끝이에요. 끝. 참고로 제 거는 슈퍼베이글인데 일반 제품이랑 차이점 띄워드릴게요. 단점은 가격. 제가 오빠한테 요거 살까 했더니 오빠가 싫어했거든요. 저쪽은 과소비를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대만 가서 요거 며칠 써보더니 솔직히 좋기는 좋다. 잘 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간 집약적으로 쓸 수 있거나 뭐 다기능으로 쓸 수 있거나 이런 제품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런 제품들 발굴하고 추천드리는 데서 엄청 희열을 느끼는데 지금부터 보면 바로 사고 싶어지는 캐리어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지인들이 정보 엄청 물어봤는데 원터치 앞포켓, 보조 배터리로 충전, 커피 핸드폰, 쇼핑백 홀더 기본으로 포함된 욕실 파우치 활용도 미쳤고요. 핸들링 장난 아니고 아무튼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다음 주에 최저가로 공구 가져옵니다. 영상 끝나고 쇼츠 연결해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행 가면은 내가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현지 유명 맛집은 싹 다 돌고 싶은데 근데 꼭 욕심부리다가 체하거나 아주 더부룩한 상태로 여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되게 별로잖아요. 저처럼 소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은데요. 이게 약국에서 파는 거라서 함량도 높고 또 액상이라 효과도 빠르고 휴대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포 형태로 나온 소화제가 베나치오 이지랑 활명수유 이렇게 두 개인데 얘는 어린이부터 임산부 섭취 가능해서 가족 단위로 가시면 베나치오 이지 이거 추천을 드리고 또 제가 장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장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대서 저는 이걸로 먹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활명수유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박스에 6포 정도 들어있고 뭐 5,000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 개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 꼭 내가 안 써도 1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쓰더라고요. 그리고 데오 티슈 이런 거는 하나 꼭 들고 가세요. 관광지 가면 이제 사진도 찍고 그때 내리쬐는 땡볕 아래에서 이미 땀 한 바가지 흘려가지고 목에 막 머리카락 들러붙고 이런데 막 끈적거리고 이러면 사진 있고 나발이고 찍기 싫잖아요. 이동할 때 데오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쓱 닦아주면 훨씬 쾌적하긴 하더라고요. 데오 티슈는 다양한 거 있는데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이거 파우더 시트. 이런 티슈들마다 뭐 쿨링 특화, 냄새 제거 특화 등등 있는데 그런 거 다 얘도 비슷하게 하면서 닦고 났을 때 이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이게 되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쓰고 나면 확실히 덜 끈적이기 때문에 데오 티슈는 요거 추천하고 그리고 또 안마구산도 챙겨가십시오. 아이폰이랑 사이즈 비교하면 요 정도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양산을 매년 추천하고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이게 가장 컴팩트한 제품이라서 저도 남편이랑 뭐 10년 넘게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특히 이제 동남아 많이 가시잖아요. 양산 딱 하나 있잖아요. 그 오빠랑 확실히 덜 썩어요. 체감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 정오에 그늘 하나 없이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생짜로 받으면서 걸어야 되는데 정수리에 쌓이는 열부터 시작해서 얼굴 뭐 이런데 팔뚝 전부 다 햇볕 받아서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자외선에서는 선크림 아무리 발라야 이게 답이 없어요. 여기는 발수 코팅이라서 그냥 완전 우산이에요. 이 안쪽에 안막 코팅으로 자외선 차단도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이거 가끔 잘못 사면 이게 되게 두꺼운 경우가 있는데 얘는 되게 얇고 유연해요. 여행 가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여름에는 비 아니면 땡볕이잖아요. 이거 그냥 가방에서 안 뺀다 생각하시면 완전 유용하게 쓰실 거고 저도 옛날에 이 안막 양산 한번 챙겨가 봤다가 그 여행 질이 달라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
좋아서 여행 갈 때마다 챙기는 거라서 여러분도 저 믿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챙겨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본격 세면 용품들, 바닐라코 클렌징 밤, 트위사이 파우더 둘 다 뭐 올영 쿠팡 다 있고요. 요거 가져가면 좋은 게 뭐냐면 여행에서는 자꾸 이렇게 쇼핑하면서 짐이 늘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챙겨가면은 하루 쓰고 버리고 하면서 짐 없애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여행용으로 소포장에서 파는 제품들은 보통 제품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는 여행용품 굳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평소에 쓰는 제품들 중에서도 제품력이 괜찮아서 한 번 사두시면은 다 못 쓰고 버리게 되는 그런 일 절대 없이 여행 갈 때마다 두고두고 쓰실 거예요. 1박당 파우더시 2개 그리고 클렌징 밤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클렌징 티슈 요거까지 챙기면 완벽. 그리고 비데, 물티슈. 외국에는 비데가 없을 확률이 높고 저는 있더라도 밖에 있는 비데는 뭐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다 튈 텐데 뭐 얼마나 뭐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거 들고 가면 일행들이 다 같이 쓸 수 있어서 좋고요. 별거 아닌데 매번 여행 가서 후행하는 게 저는 샤워 타월이에요. 어차피 호텔에서 일회용으로 주고 없다? 그럼 그냥 이제 손으로 거품내서 씻지 이러고 가는데 막상 그 일회용 타월이 너무 따가워서 쓸 수 없어. 손으로 이제 비누 거품을 내면 거품도 잘 안 나고 깨끗하게 안 씻겨. 그래서 저번에 요거 들고 가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숙소에 있는 바디워시 쓰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게 각질 제거 성분이랑 보습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이쪽 면으로 전신을 닦고요. 다리나 팔꿈치, 발 뒤꿈치 이런 데는 이제 요 면으로 해서 이렇게 슥슥 닦아주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각질 정리해주는. 얘가 액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요게 일회용인데 엄마랑 애 한 명은 충분히 씻긴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씻고 나면은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해져요. 여기에 일회용 타월이랑 그리고 각질 제거,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액이 같이 들어있어요. 쓰고 나면 굉장히 부드럽게 각질 제거가 되는데 자극은 거의 없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회당 사용 가격이 2,000 얼마 하거든요. 평소에 집에서 쓰기에는 약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행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제 샤워볼, 바디워시 안 챙기고 가서 각질 제거하면서 매끄럽게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치면은 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정이 3박 4일 이상, 뭐 5박 6일, 6박 7일 이렇게 되면은 돈도 돈이고 부피에서도 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다이소에서 일회용 샤워 타월 하나 가져가셔서 이제 여행지에서 쓰고 버리고 오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운 나라 가면 샤워 후에 반드시 요거 발라줍니다. 계속 밖에 돌아다녀야 되고 주로 이제 여름 나라 많이 가니까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겨드랑이에서 쉰내 나는 상태로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찝찝하니까 샤워하고 요거 딱 발라주면 얘가 땀을 안 나게 해주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쉰내는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세면용품이다 생각을 해서 같이 샤워용품이랑 한 묶음으로 챙겨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유난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베개 커버. 아까 그 바디워시도 그렇고 베개도 그렇고 제가 호텔을 잘 못 믿는 게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서 5성급 호텔의 직원이 호텔 내부의 실상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폭로를 한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면은 집 말고는 다 야생이다. 참고로 이 책이 문체가 되게 위트 있습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튼 우리 집이 아니니까 뭐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샤워 필터는 이번에 안 챙길 건데 여러분도 예약하신 숙소명 플러스 샤워 필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 부지런한 한국 분들이 가서 또 그 수질 기미를 해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묵는 숙소는 다른 분들이 미리 샤워 필터 교체해서 써봤는데 필터 색이 변하지 않았다, 수질 깨끗하다라고 하셔서 이번 여행에서는 안 가져갈 예정입니다. 갖고 온 아이템의 반도 못 풀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비행기 탈 때 무조건 챙기는 교복 팬츠. 왜냐? 임산부용이라서 엄청 편하거든요. 20년 된 안구 건조 박살낸 제품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왔는데 지금 영상 지금 녹화 시간이 이미 저도 지쳤고 여러분도 약간 지치셨죠? 나머지는 이제 집순이 꿀템에서 알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고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여행 다닌 지 10년이 넘는데 말 좀 그만!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재밌는 걸 발견한 게 사진을 많이 찍은 여행 있잖아요. 그 여행을 더 알차게 기억을 해요. 사실 가서 한 거는 뭐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 가서 했던 게 기억에서 다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다 이제 돈이랑 시간 내서 가는 여행인데 이 여행을 지금도 즐기고 10년, 20년 후에도 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너무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 많이 남겨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진짜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막 뭐 엄청 신박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진짜 생활 밀착형 제품들 완전 알짜배기 소개해드릴 건데 내가 평소에 안 쓰던 거 신기하다고 사봐야 안 쓸 공산이 높거든요. 기존에 내가 쓰던 거 누구나 쓸만한 생활 필수품 근데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이런 제품들이 정말로 삶의 질을 야금야금 올려주기 때문에 오늘은 없던 시절로 못 돌아가는 쿠팡 삶의 질 상승템 추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시작할게요. 미니 구두 주거.
구두 주걱 좋아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요거 진짜 찐템입니다. 저는 운동화나 구두 같은 거 신을 때 요거 요 검지 아픈 거 너무 싫어해서 회사에도 항상 구두 주걱을 챙겨두는데요. 근데 구두 주걱이 크면 부끄러워. 너무 귀하신 몸이라서 신발도 이런 거 있어야만 신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작아서 서랍에 이렇게 쏙 넣어둘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책상 밑에 이렇게 고리로 해서 걸어놔요. 그러니까 신발 신는 거는 정말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아프셨던 분들은 요거 밑에 걸어놨다가 퇴근할 때 이렇게 쏙 신고 걸어놓고 하면 정말 쾌적하실 거예요. 이런 미니 주걱은 다이소에도 있거든요. 품절이 너무 잦아서 못 사고 쿠팡에서 샀는데 엄청 튼튼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인데 이게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어서 신발 신을 때 조금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구두 주걱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써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재구매만 몇 번이야. 제가 단 거를 원래도 좋아했는데 최근에 단 걸 너무 먹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왕 단 거를 먹을 거면 건강하게라도 먹자. 오랜만에 요거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어. 얘가 이름이 어감이 좀 그런데 엿구마잖아요. 근데 이름처럼 진짜 달고 맛있어요. 저도 고구마 진짜 좋아해서 매년 고구마 한 박스 시켜서 한 번에 다 쪄서 냉동해 놓고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시켜 먹고 맛있어서 올해 재주문했더니 배만 부르고 뭐 영 싱겁고, 그러면 이제 쪄둔 거를 먹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까지 수십 개는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옹골차게 달고 진짜 맛있어요. 한 번도 맛이 덜했던 적이 없어. 그리고 먹기도 너무 편한 게 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껍질이 판박이처럼 붙어서 뭔지 아시죠? 요거 까다가 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막 여기 보라 색깔 껍질 이런 데 끼고. 근데 얘는 군 고구마라서 이미 반쯤 분리돼 있어서 슥슥 뜯으면 펄럭펄럭 벗겨지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개별 포장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에 쏙 넣어서 가면 회사 가면은 해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꼭 요거 시킬 때 쿠팡에서 소자루유 같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구마를 렌지에 뜨끈하게 돌려서 입에 넣으면 고구마가 뜨겁잖아요. 그때 이제 차가운 우유 이렇게 탁 꽂아서 호록 하면은 차갑고 고소한 우유가 싹 퍼지면서 얼마나 맛있게요. 암튼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도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취를 하는데 내가 요리를 종종 한다 하는 분들은 요거 한번 꼭 사보세요. 홍영이 붉은 대게 백간장. 요거 쿠팡에 7,000원에 파는데요. 예전에 김나영님 추천 영상에서 보고 산 건데 거기 지수씨 아시죠? 지수씨가 아는 분인가? 뭐 그분이 뭐 누구한테 추천을 해서 그것도 뭐 김나영님한테 추천을 해서 다시 뭐 시청자들한테까지 추천이 된,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떤 요리를 하건 요거를 넣어주면 밖에서 파는 요리처럼 되게 근사하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간장이에요. 맛간장. 요리할 때 간장 대신 얘를 넣으면 감칠맛이 이렇게 확 살거든요. 뭐 국이나 나물이나 하다못해서 간장 계란밥 해먹을 때도 간장 대신 요거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참기름. 이런 게 좀 진짜 괜찮은지 알아보려면 재구매율 보면 되거든요. 얘는 3번째, 4번째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취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리하시거나 다이어트 레시피 같은 거 해드시는 분들은 한식이랑 이게 정말 찰떡콩떡이라서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요거 유리세정 티슈, 얘도 2,000원대인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 요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고, 항상 뒤에 요 서있는 얘도 유리세정 티슈예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몇 개 더 써봤는데 세정력은 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유리세정제예요. 굳이 뭐 스프레이 뿌리고 신문지 찾아서 닦고 안 해도 그냥 요거 하나 이렇게 쏙 뽑아서 유리나 거울 같은 거 닦으면 물자국 없이 깨끗하게 닦이는, 시중에 비슷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세정력이 좋습니다. 욕실 거울에 막 물때 튀어가지고 한 뭐 2-3달 지나고 나면 잘 안 닦이잖아요. 이걸로 닦으면 엄청 빠르게 그리고 쉽게 지워져요. 요거는 이렇게 30매씩 소용량으로 팔잖아요. 이런 거 좋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게 필요가 없어요. 맨날 거울이랑 유리만 닦고 있을 게 아닌데, 이런 애들은 통이 크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별로고 오래 쓰다 보면은 알코올 약간 날아가서 좀 마르거든요. 근데 얘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냥 서랍이라던가 테이블 밑에 쓱 넣어두기도 좋고, 또 로켓에 있기 때문에 다 쓰면은 주문해두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고, 그래서 최근엔 이거 제일 잘 쓰고 있고, 이런 얼룩 제거제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욕실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거울, 유리, 모니터, 물자국이 남으면 거슬리는 곳에 사용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급하게 손님이 올 때 그때 막 샤워기 틀어서 뭐 어떻게 닦으려고 하면 괜히 막 바닥 다 젖고 수증기 끼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한 장 뜯어가지고 슥슥슥 닦으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되신다면 욕실 상판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싹 훑어주면 굉장히 청결한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이렇게 기름때도 얘가 되게 잘 닦거든요. 한 번씩
번씩 닦아주면서 그 음식 있는 데니까 소독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고요. 아무튼 요거 이제 얼마 안 하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사서 은근히 잘 안 닦게 되는 모니터, 거울 이런 데 닦아보시면 기분 좋을 거예요. 단점도 있다. 얘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이 물티슈 안에 있는 이 스티커 그냥 버리거든요. 알코올 안 날아가게 하려면 이렇게 붙여뒀다가 쓸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티슈도 한 번에 여러 장 꺼내놓고 창문 닦지 마시고 한 장 꺼내서 닦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꺼내서 닦고 이렇게 해야 더 짱짱하게 닦이기는 하더라고요. 뭘 보고 샀냐면 차이라님이 영상에서 요거 10통 넘게 썼고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바르고 아기한테도 바르고 한다고. 물론 이제 리쥬란 모델이세요. 그래도 제가 그 찐 바이브를 캐치를 하고 샀는데 너무 잘 샀다. 리쥬더마 아토크림 MD는 화장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왜 기기지? 누가 봐도 화장품. 아무튼 이게 비급여 코드가 있어요. 아무 화장품이나 코드 적용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보통 이런 제품들이라고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에서 2만 원대 팔고 있으니까 진짜 괜찮죠? 요즘 들어서 피부가 좀 예민해졌다,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따끔따끔한다, 아니면은 이렇게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모공 치료하러 병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올렸던 모공 시술 영상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저는 슬프게도 왕모공 유전자가 당첨이 돼서 어릴 때부터 항상 모공이 컸고, 최근에 또 다시 모공 치료하려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모공 치료가 자극이 진짜 심해요. 웬만한 화장품은 쓰면 좀 따갑거든요. 자극이 된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르니까 굉장히 피부가 편안했고, 피부에 쏙 들어가는데 촉촉하면서 근데 또 번들거리지는 않으면서, 광고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리쥬란에서 나온 다른 화장품도 써봤는데 그거는 뭐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얘는 바르고 피부가 되게 편안했고, 단점도 있는데 딱 하나 단점, 근데 되게 치명적인 거, 무향료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약간 침 냄새? 예전에 그 SK2 피테라 에센스 쓸 때가 기억이 나기도 하는, 과히 좋지 않은 이 냄새가 약간 진입장벽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참고 바를 수 있다면 제품력은 진짜 괜찮다. 피부과 다니는 분들이나 예민한 피부라서 순하고 좀 건강하게 바를 수 있는 크림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모델링팩 꿀템인데요. 모델링팩의 제철은 여름이죠. 여름철에 얼굴에 좀 열 많이 올랐다 싶은 날은 자기 전에 꼭 이걸 한번 내리고 주무셔야 좋거든요. 그럴 때 모델링팩만큼 순하고 또 확실하게 쿨링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델링팩의 사용성을 2배는 올려주는 꿀템이 쿠팡에 있는데요. 요거는 두 종류의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나는 모델링팩만 하면 얼굴에서 줄줄이 팩이 흘러내린다, 혹은 나는 모델링팩이 약간 건조하게 느껴져서 훨씬 더 촉촉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이렇게 생긴 거즈면인데요. 얼굴 모양으로 잘려져 있어서 쓰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모델링팩 얹기 전에 얘를 올려주면 모델링팩이 이 그물에 턱턱 걸려요. 지금 마스크팩 올라가 있고요. 걸리죠, 이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팩을 할 때 피부에 갖은 영양감을 다 넣고 싶어서 되게 많이 바르고 모델링팩을 올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피부 표현이 미끌미끌해져서 모델링팩이 잘 안 붙어요, 얼굴에. 근데 그럴 때도 이런 거즈를 얼굴에 한번 대주면 모델링팩이 잘 고정이 됩니다. 꼭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쿠팡에 얼굴 모양 거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가끔 잘못 사면 거즈 면이 너무 두꺼운 게 와서 모델링팩이랑 내 피부의 접촉면이 너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얇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찐텐을 느끼셨나요?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제품들이라서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만족할 테니까 꼭 한번 사보시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었어요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제가 배를 조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집에서는 무조건 임산부 바지만 입어요. 저 바지 대체 못 입고 하냐고. 유리 접시 같은 거 요것도 1,000원, 2,000원 내면 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에 손 안 대고 머리 말려온 거 아실 거예요. 20~30만 원씩 하는 스탠딩 드라이기나 제가 쓰는 요 14,000원짜리 제품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삶의 질 향상템 이런 거 올리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다른 영상보다 반응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보다 게으르면서, 근데 나는 게으르지만 효율적이고 싶으면서 그 와중에 가성비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싼 거 중에 좋은 거 찾아봐야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좋은 거를 사더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선호하는 거는 싼 거 중에 좋은 거 말고 좋은 거 중에 싼 거. 제가 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애매한 제품들을 싹 다 처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남겨야 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품들 싹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바지, 요거는 지난주에 팬티 추천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배를 조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집에서는 무조건 임산부 바지만 입어요. 사람들이 팬티는 안 물어보고 저 바지 대체 못 입고 하냐고. 저는 요 바지를 알고 나서 이제 집에서 다른 바지는 못 입게 됐어요. 이게 진짜 편해요. 임산부 바지. 임산부 분들은 배가 조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배가 요만큼 나왔지만 다음 달에는 요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부분에 탄성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특징. 그래서 저처럼 뭔가 고무줄이나 이런 게 내 배를 너무 조이면 불쾌하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꼭 입어보세요. 저는 작년에 요걸로 신세계를 맛보고 여러 가지 샀거든요. 근데 진짜 찐인 게 요거 빨래통에도 있고 너무 구겨져서 안 가져온 것도 있고, 인부복 보면은 이렇게 배색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일상복 입을 때 되게 거슬립니다. 이런 거 말고 꼭 컬러 일체형으로 된 거 구매를 하시고, 근데 제가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그냥 까만 치마랑 까만 바지. 얘네는 뭐 집에서도 입고 편의점 갈 때도 입고 출근, 뭐 캠핑, 심지어 어디 꾸미고 나갈 때까지 되게 잘 입었어요. 긴 바지 못 입는 한여름 안 입어서야 사계절 내내 입었고, 스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팔다리 소매가 애매하게 짧은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보세옷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63을 기준으로 나와요. 168만 되더라도 팔다리 기장이 애매하게 짧아가지고 되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인부복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장이 넉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배가 나오면 기장이 이렇게 살짝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장이 넉넉한 제품도 많아서 없어 보이지 않게 나 시내 이런 데 나갈 때도 정말 잘 입고 다녔습니다. 얘네는 뭐 너무 편해서 여행 갈 때도 꼭 챙기거든요. 특히 장거리 비행할 때 완전 꿀템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향기에 한 예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슬슬 추워져서 겨울 이불도 꺼내서 싹 한번 빨고 환기도 시키고 싶은데 좀 포근하면서 깨끗하면서 좋은 세탁향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요거를 오랜만에 맡았는데 이거 진짜 좋았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 진짜 독보적인 섬유유연제. 이미 국내에서도 너무 유명한 하이젠. 요거는 태국 필수 쇼핑 리스트에도 들어가고, 특히 여행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태국에서 세탁 맡기면 그 빨래에서 나던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거의 하이젠이래요. 원래는 제가 요거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향도 오래가고 좀 스윗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이라서 요것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포근하고 폭닥폭닥한 향이 끌려서 이것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되게 부드러운 베이비 파우더에 비누 코튼 머스크의 정석. 너무 맵거나 머리 아픈 향 아니고, 새하얀 도부 비누가 환생해서 섬유유연제로 태어나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보들보들하고 우유스러운 부드러움은 있으면서도 뽀송뽀송 깔끔한 느낌이 나는 진짜 좋은 향이에요. 근데 얘가 좀 향이 되게 농축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처음 쓰는 분들이 약간 머리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차피 건조기까지 돌리기 때문에 향이 좀 약해져서 나오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진짜 이거 향 너무 좋아요. 며칠 전에 퇴근하고 싹 샤워하고 이걸로 빤 이불 이렇게 푹 덮고 누웠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지. 내가 퇴근하고 요 느낌 느끼고 싶어서 아직까지 출근을 못 끊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너무 좋은 향입니다. 그리고 자취하고 집에서 좀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빨래 자주 하면은 향이 확 좋아지거든요. 특히나 계속 밖에 나와 있고 좀 면적이 넓은 것들 있잖아요. 소파 담요라던가 이불이라던가 이런 거 좀 자주자주 돌려주시면 집안의 향이 확 프레시해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기존에 쓰던 섬유유연제 질렸는데 뭐 좋은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하이젠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고급템입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제품들 다이소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사서 챙겨두잖아요. 근데 대충 아무거나 주워다 써도 괜찮은 제품이 있고, 반면에 어떤 거는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편리한 게 체감이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그게 자주 쓰는 물건이면은 저는 돈을 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가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은 도구를 쓰면서 작업할 때의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가위 같은 경우에도 대충 사서 덜 정교하게 갈리고 가끔은 씹히고 그러면서도 대충 쓰는 거랑, 날이 섬세하고 날과 날 사이가 견고하게 맞물려서 되게 예리하고 안정적인 절삭력을 보일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비싼 거 사려면 끝도 없이 비싸거든요. 가격대별로 제가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거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엣지모토 블랙 티타늄 가위. 요거는 그때 이마트인가 어디서 8,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산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이 절삭력 굉장히 좋고요. 분리형 가위라서 세척할 때가 너무 편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덜 씻겨 나가는 것에 대한 강박증이 있거든요.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거 자르고 나면 요 사이 있죠? 요 날과 날 사이 덜 씻겨 나간 해산물 찌꺼기라던가 육류 필물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봐 씻을 때마다 찝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분리형 가위 같은 경우에는 자르고 분리해서 식세기에 던져버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제가 가위 추천 옛날에도 몇 번 드렸었는데 은근히 이 분리형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적당한 가격대에서 추천할 만한 거는 요거 방산시장 가위, 강주님 가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분도 되게 똑부러지고 좋은 거 이것저것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너무 반해서 이렇게 여러 개 쟁였다 뭔가 확 신뢰가 가잖아요. 이 엣지모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하게 잘리는 느낌이 있고 얘는 훨씬 가벼워요. 대신에 하면서 잘리는? 근데 되게 잘 잘립니다. 얘는 가격대가 10,000원 후반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분리형 싫고 가볍고 잘 잘리는 검증된 가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피스카스 가위. 얘도 절잡력이 너무너무 좋고요. 느낌은 아까 그 두 개의 가운데 정도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까지 너무 예뻐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제가 요 세 개를 어쩌다가 싹 다 잃어버려서 하나만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사기는 할 거거든요. 비싼 만큼 잘 잘리고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도 있는 것 같은 게 예뻐서 쓸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평생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만 나는 가위에 5만 원씩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선물용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선물로 받으면 또 너무너무 좋을, 되게 자주 쓰게 되는 제품이면서 디자인이라던가 요 절삭력이라던가 이게 되게 만족스러워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을 그런 제품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혹시 또 그릇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살림 같은 거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식당이나 컬리에서 똑같은 거 사다 먹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 안주고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접시를 어느 접시에 놓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 아시죠? 심지어 맛도 약간 다른 것 같아. 근데 사실 식기류도 돈을 쓰자면 이제 끝도 없이 비싸지는 분야라서 웬만하면 돈 너무 안 쓰면서도 그래도 좀 갖춰진 느낌 내는 걸 추구하는데,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릇 싸게 파는 사이트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중부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진짜 많이 갔었어요. 현대기물, 여기는 남대문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파는 거라서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요. 제품도 많고, 다만 일반 쇼핑몰처럼 막 엄청 팬시하게 연출샷 찍어두고 그렇지는 않아요. 연출샷이 궁금하면 제품명 긁어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해보면 거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도 가격대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최저가거나 거의 최저가에 준했습니다. 유리 접시 같은 거 요것도 1,000원, 2,000원 되면 사고, 물론 모든 게 저렇게 다 싸지는 않아요. 이런 그릇 같은 거. 근데 요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릇 잘 모르고 그릇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시면 여기가 업체에도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일식을 자주 해먹는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플레이팅 어떻게 하는지 힌트 받기도 좋고, 요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완전 생활 밀착템 가볼까요? 여러분 저 아시죠? 완전 게을러 터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시간이 안 갈 때가 머리 말릴 때거든요. 저는 또 장모라서 머리가 진짜 안 말라요. 최근에 탈모까지 와서 찬바람으로 말린다고 머리 감는 시간이 정말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게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탠딩 드라이기. 요즘 보니까 스탠딩 드라이기가 몇십만 원씩 해서 팔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더 비싼 제품이 좋기야 하겠지만 사실 저런 게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에 손 안 대고 머리 말려온 거 아실 거예요. 20-30만 원씩 하는 스탠딩 드라이기나 제가 쓰는 요 14,000원짜리 제품이나 결국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거든요. 내가 앉아서 다른 걸 하는 동안 드라이기는 내 머리를 말린다. 이게 생긴 거는 어설퍼 보여도 바닥에 물을 넣어서 무겁게 만든 다음에 쓰면 꽤 쓸만해요. 저는 이거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때 뒤에 세워두고 머리 말리는 것도 자주 하고, 또 저처럼 이제 머리가 길거나 머리숱이 너무 많거나 머리 말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욕실 청소 혹시 자주 하세요? 저는 요거를 사고 꽤 자주 하는 게, 요거 뭔지 아시죠? 전동 욕실 청소솔.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마찰을 하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훨씬 잘 닦이고 시간도 빠르고 부담이 없어서 자주 하니까 묵은 때도 덜 껴요. 요거를 사면 솔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거든요. 저는 세면대 밑에 이렇게 솔 거치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평소에 청소할 때는 거의 요것만 써요. 얘가 이제 바닥에 접촉면도 넓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구석구석 얘가 잘 닿아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삼각형 모서리 있죠? 그 부분은 잘 안 닦이는 해요.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그 산소계 표백제 이렇게 발라놨다가 요걸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져주면 이렇게 싹 깨끗해져요. 내 손으로 그 줄눈 하나하나 닦고 있으려면 정말 힘든데 세상 좋아졌다 싶었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때는 욕조 청소할 때. 그러니까 반신욕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욕조를 쓸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걸로 닦고 나서 광명을 찾았다는. 욕조를 쓸 때마다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막 닦고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요거 껴가지고 대충 문질러주면 잘 닦이니까 그거 할 때는 요거 동그란 거 요거 써야 돼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도 얘가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욕조가 때가 진짜 잘 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번 때가 껴버리면은 웬만해서 안 닦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욕조 벗겨질 각오하고 매직 블록으로 닦아야 닦이는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자주 쓰면 충전이 너무 귀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배터리도 오래가요. 어차피 우리 욕실 다 막 뭐 그렇게 넓은 데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요거랑 같이 욕실 세정대를 따로 썼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또 그 헹구는 거에 강박이 있어서 세제가 잘 안 씻겨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엔 그냥 발을 씻자로 하거든요. 근데 진짜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발을 씻자 같은 경우에는 세제기는 해도 어쨌든 사람의 발을 씻는 거니까 조금 덜 씻겨도 락스나 표백제만큼 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조합으로 최근에 저는 진짜 잘 쓰고 있고, 이제 욕실 청소 같은 거 좀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 같은 거 하나 사두시면 장비 쓰는 재미에도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전동 청소솔은 사실 대충 비슷할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싸고 괜찮아 보여서 사서 써봤는데 괜찮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딴 거 더 검색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핸드 세단기.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은근히 뭐 영수증이나 약봉지 같은 거, 개인정보 담긴 우편물, 뭐 공문서 이런 게 은근히 집에 있잖아요. 버릴 때 내가 아무리 좀 이렇게 잘게 찢어 버린다고 해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이렇게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 그래서 정말 막 요렇게 찢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제 회사 문서 집에 갖고 와서 일하다가 폐기할 때 버리면서도 찝찝하고 막 그랬던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분들은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잘 쓰실 거예요. A4 용지가 있으면 얘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 넣고 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요. 누르면 꺼지고. 아무래도 가정용 세절기다 보니까 종이가 많이 들어가진 않고 A4 용지 2장? 대신에 가격이 2만원대니까. 버튼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요거를 누르면 종이가 빨려 들어가고요. 요거는 종이 꼈을 때 후진, 그리고 요거는 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라이트 후레쉬가 들어있습니다. 작동 방법이 되게 간단하고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시험관 새로운 회차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얼굴이 좀 땡땡하게 부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들어간 약봉지, 뭐 진단서, 영수증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걸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제가 요즘에 잘 먹는 거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어제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뭔지 아시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구워 먹는 치즈? 치즈인데 약간 버터 맛이 나는? 버터도 좋아하고 치즈도 좋아하는데 버터만 나는 치즈라니 안 시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위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뭐 이런 걸로 샥샥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 먹으면 돼요. 그냥 프라이팬에. 무슨 뭐 차돌박이랑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뭐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뭐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는 괜히 이거저거 섞이면 맛배린. 그래서 저는 요거만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식빵 있죠? 빵집에 사는 싼 거 아무거나 사와서 그 빵 구워가지고 위에 얹어서 먹으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너무 맛있길래 이제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 썸네일 제목에서 다이소 뭐 어쩌고 했는데 사실 저도 다이소 진짜 좋아합니다. 특히나 또 다이소가 예전 폼이 아니잖아요. 다이소도 좋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내가 요즘에 요거 샀는데 너무 잘 쓴다 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소개해주세요. 또 한번 사서 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하루만 뭐 보입, 베리씨, 그 외에 뭐 작은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산 것들. 속옷은 거의 24시간 몸에 붙어있는 거고 미묘한 불편함이 무의식 중에 피로함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으로 장착된 패드가 들어있고 추가 패드가 와서 너무 얇고 입었을 때 어디 하나 이렇게 조이지 않고 피부에 발라둔 것 같은 이런 착용감인데 최고의 가성비 구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팬티 광고를 봤더니 광고가 어찌나 뜨는지 사야 끝나는 거 아시죠? 인스타에 절찬 광고 중인 팬티들 싹 리뷰를 해볼 건데 나는 이 서해부와 뱃살이 쫑기는 팬티를 견딜 수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서해부를 조이는 것도 싫어하는데 배를 조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집에서는 무조건 임산부 바지만 입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 몸에 착 발라둔 것처럼 착 붙어있지만 어디 하나 압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팬티 리뷰 갑니다. 요거는 정말 입으면 깃털처럼 가볍고 입었을 때 봉제니 뭐니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나를 전혀 옥죄지 않으면서 너무 쨍기지는 않으면서 시원하면서 덥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얇아요. 절대 팬티 라인이 생길 수가 없어. 특히 여름에 조금이라도 면이 두꺼우면 답답해하는 분들이나 좀 얇고 붙는 재질 있잖아요. 뭐 얇은 슬랙스라던가 원피스라던가 그런 거 입을 때 이거 너무 가볍고 시원하고 좋았어요. 좋았었습니다. 왜 과거형이냐면 솔직히 지금 얘를 추천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얘가 내구성이 너무 약해요. 제가 요거를 딱 한 번 빨고 팬티 라이너를 붙였거든요. 근데 팬티 라이너를 붙였다가 떼니까 요게 같이 떨어지네. 요 팬티 다음에
이 팬티는 세탁기 건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팬티 라이너 붙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이제 덜렁덜렁 거리고 있고 떨어져도 그냥 어떻게든 입어보려고 얘가 지금 세탁기를 3번 들어갔다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정말 천이 말도 못하게 상했어요. 거의 일회용 팬티인가 싶을 정도로 내구성이 약해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5개 세트라서 떨어진 것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보면 아마 다 떨어져 있지 않을까. 가장 안 입은 것 같고 저렴하고 너무 좋았던 팬티였으나 내구성 이슈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튼튼하면서도 내구성 좋은 제품 스키니즘. 여러분 요거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사세요. 제가 팬티를 워낙에 많이 사기도 했고 사보면은 또 막상 비슷비슷한 팬티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그랬는데 그중에서 오 진짜 괜찮다 싶었던 게 요 스키니즘. 여기는 특이하게 남자 속옷이 메인인 브랜드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 속옷도 편해요.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가 팬티만큼 얇거든요. 차가 팬티는 약간 원단이 살짝 번들거리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소재인데 얘는 똑같이 얇아도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얘도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몇 번 돌렸는데 차가 팬티처럼 상하는 느낌도 없고 물론 얘도 이런 끝단 같은 데 보면은 보풀이 약간 생기긴 했더라고요. 오래 입다 보면 보풀이 좀 날 것 같은 소재기는 해요. 근데 요거 감수하더라도 너무 얇고 입었을 때 어디 하나 이렇게 조이지 않고 피부에 발라둔 것 같은 요런 착용감인데 가격도 8,800원. 5개 사면은 뭐 한 25,000원 정도 하던데 가격도 괜찮죠? 그래서 저랑 취향이 맞는 분들은 이 팬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스키니즘 강추드리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잘 입고 있는 팬티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하성민 기업 비비안 하루반, 모브이, 베리씨 그 외에 작은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산 것들. 누가 팬티 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사서 다 입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편하다는 팬티들 사서 입어보면 형태도 다 비슷하고 착용감도 얼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팬티들은 아무리 싸도 7,900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성민 요가 프리컵 요거는 4,900원. 그러니까 팬티는 매일 빨아 입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3,4,000원씩 더 비싼 제품들도 사서 입어보면 얘보다 뭐 딱히 편한 점을 못 느꼈던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8,000원짜리 3장 살 돈으로 요거는 5장 살 수 있으니까 최고의 가성비 구간은 역시나 여기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무난하게 누가 입어도 잘 입을 팬티들 소개해드렸고 근데 이제 인스타 많이 보다 보니까 팬티가 그냥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아마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제품. 얘는 토닥 팬티. 요즘에는 팬티에 그렇게 뭐 애칭을 붙여서 파시더라고요. 얘는 광고에서 보니까 신축성이 미쳤다고. 무슨 원단이라는데? 얘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다른 팬티들이랑 비교해서 확실히 원단이 다르기는 해요. 되게 얇은데 만졌을 때 벨벳 같으면서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근데 몸을 옥죄는 정도의 탄성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얇고 밀착력 좋다는 스키니즘 얘는 가볍고 무게감 없이 피부에 이렇게 톡 붙어있는 느낌이지 뭔가 되게 신축성이 좋아서 쭉쭉 늘어난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하복부라던가 골반, 엉덩이 이런 데가 좀 글래머러스한 분들은 생각보다 덜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쫙쫙 늘어나서 사이즈 범위가 조금 넓겠다 생각을 했고 뒤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입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상태였어요. 비주얼이 누가 입던 거 보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똥꼬에 팬티 끼임을 막아준다고 이걸 입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봤거든요. 진짜 확실히 덜 껴요. 안 끼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얇고 후들후들한 삼각형이면은 안 끼기는 힘들어요. 근데 확실히 덜 끼더라. 대신에 얘는 이 마감부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도 너무 옥죄는 느낌 뭐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완전한 햄라인을 선호하기도 하고 제가 엉덩이 밑에 살이 완전 물살이에요. 순두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한 그런 엉덩이인데 그런 엉덩이에서는 엉덩이 자국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입어보니까 착용감도 좋고 좀 똥꼬에 덜 끼니까 확실히 좀 편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끼는 팬티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요거. 얘는 또 별명이 안착 팬티. 요것도 인스타에 광고 많이 돌던데 그 편안함을 넘어선 무감각 팬티라고. 그러니까 저 광고에서 소구하는 게 뭐냐면 팬티 자국 때문에 엉덩이 내게 될 일이 없다. 그리고 특허받은 엉덩이집 패턴 디자인으로 똥꼬 끼임 없다. 그리고 안 입은 것 같은 무감각 팬티다. 특히나 얘는 봉제를 하거나 접착을 한 게 아니라 통으로 짜낸 360도 무봉제 심리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360도 봉제를 한 부분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는 딱 보기에도 너무 팬티가 좋다 보여. 추가로 이렇게 밴딩으로 된 부분이 쫄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서 입어봤는데 일단 엉덩이에 안 끼기는 해요. 얘도 보시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이미 잔뜩 늘어나서 왔거든요. 그리고 스쿼트도 해봤는데 안 껴요, 안 껴. 아까 걔는 조금 덜 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안 끼는 거예요, 똥꼬에 아예. 이제 얘가 도톰하다 보니까 뭔가 입었을 때 되게 나를 압박할 것 같고 쫙쫙 잘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잖아요. 되게 잘 늘어납니다. 정말 신축성이 좋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입었을 때 이런 밴딩? 이 밴딩 라인이 조금
존재감이 있기는 해요. 제 배를 약간 조이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입고 외출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입고 있을 때 저처럼 자꾸 이렇게 똥꼬에 껴서 맨날 이렇게 빼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 입으시기에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지금부터는 착용감보다는 약간 보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꾀견템, 요거 꾀견템. 얘는 이름이 당당 팬티. 양정원님이 Y존 철벽 방어 팬티라고 어디서 얘기를 하셨나봐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까뒤집어 보면 기본으로 장착된 패드가 들어있고 추가 패드가 와서 제가 여기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잖아요. 정말 Y존이 깔끔해요. 팬티 자체도 부드럽고 얇게 이렇게 착 감기는데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요. 약간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쫙 늘어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얇아서 팬티 자국도 없거든요. 저도 최근에 다시 필라테스를 하는데 확실히 레깅스는 팬티 라인이라던가 Y존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도 민망한데 수업 중에도 약간 민망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하체 동작이 많고 그런 날들은 저는 가뜩이나 브라질리언을 해서 더 좀 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입은 날은 확실히 신경이 덜 쓰여요. 개인적으로는 패드를 더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그냥 패드 하나만 넣어도 충분하긴 할 거예요. 넣으면 조금 더 두툼해지고 패드 자체가 좀 비쳐 보일 수도 있어서 레깅스 자주 입는 분들이라던가 아무튼 뭐 Y존 팬티 자국 이런 거 확실하게 커버해주길 원해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삼각 4개, 사각 4개 이렇게 샀거든요. 요거야말로 기능성 보정 팬티예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물살이라서 살이 라인 따라서 울룩불룩 하는 분들은 요거 입으면 확실히 허리 옆구리 라인 좀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 보정 속옷이니까 면이 되게 힘이 있는 원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서해부 여기에 압박을 받으면 삶의 질이 급강하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봉제가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삼각 제품들은 서해부가 너무 쫄려서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은 아니었고 대신에 사각을 되게 잘 입었어요. 왜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또 속바지를 입으면 팬티 밴드 그리고 속바지 밴드에서 배가 되게 갑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각 팬티 이런 거 입으면 하나로 퉁 할 수 있으니까 배도 너무 조이지 않고 그럴 거면 그냥 트렁크 팬티를 입지 뭐 굳이 이런 쫄바지 형태의 팬티를 입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향에 맞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띠처럼 이 부분만 딱 밴드가 들어간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몸에 이렇게 싹 발라져 있는 이런 형태를 더 선호해서 그래서 이 팬티를 되게 잘 입었고 그리고 이것도 똥꼬에 안 껴요. 인스타에서 대표님이 막 이걸 입고 스커트를 해요. 절대 똥꼬에 끼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확실히 그러긴 했습니다. 얘네는 가격이 싸지는 않다. 3장에 8만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단품 가격이 34,000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러면 거의 바지 하나 사는 가격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약간 비싼 감이 있는데 인스타에서 봐서 조금 궁금했다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고 그러면 또 저가 제품 중에 이 정도 퀄리티로 비슷한 제품이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약간의 보정이 되면서 탄탄한 팬티를 조금 비싸도 살 의향이 있다 하는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원피스라던가 약간 좀 핏되는 옷을 입으면 골반 쪽에 조금만 더 볼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거는 옆에 골반에 뽕이 들어가 있는 팬티예요. 요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사놨다가 까먹고 한 번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팬티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입어봤는데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카인다미 제품이었어요. 요거는 입었을 때 보정 빡 요런 느낌은 아니고 왜 힙딥이 있거나 하면 딱 붙는 바지 안 예쁘잖아요. 그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정도? 골반에 원래 좀 볼륨이 있던 분들은 그 볼륨을 살짝 더 돋보이게 해주는 정도?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그때는 되게 이쪽에 위화감이 느껴졌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신경 쓰고 자세히 골반을 보잖아요. 그 골반뽕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뽕이 너무 큰 거 구매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몸속에 있는 골반 뼈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움직이는 구조를 알아요. 어느 부분이 눌리고 뼈는 또 어떻게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움직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피부 위에 덧대어둔 거잖아요. 움직임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1도 티나면 안 돼 하면은 이제 이 제품도 아닌 것 같고 약간 티나도 괜찮은데 좀 예쁜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트라이 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팬티가 약간 타이트해요. 저는 허벅지에 살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입었을 때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엉덩이, 허벅지 이쪽이 좀 글램하신 분들은 입었을 때 타이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지그재그 보시면 후기가 3,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내 체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삼각도 사각도 아닌 저의 최애 팬티들. 여기 광고 본 분들 계세요? 인스타에 광고가 엄청 나오는데 보면은 또 너무 사고 싶게 잘 만들더라고요. 사진도 워낙에 감성적으로 찍고 리뷰도 많고 하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제품명이 또 완전 무압박 라라 쇼츠. 딱
제가 추구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허리가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샀는데 이거 둘 다 너무 편해요. 밴딩 부분이 전혀 나를 압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밀착이 되고 원단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요. 근데 얘는 이제 아까 여름 팬티처럼 가볍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입었을 때 약간 좀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리고 저가 팬티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엉덩이를 뭔가 이렇게 싹 다 머금는 게 아니라 뭔가 반만 애매하게 가려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거 나름대로 가벼운 장점이 있긴 한데 얘는 팬티를 입었을 때 내 엉덩이가 이 안에 정말 푹 다 들어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쫀쫀하면서도 잘 늘어나서 너무 편한. 그래서 이건 사고 나서 정말 많이 입었고 특히 하이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를 이렇게 싹 감싸줘서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겨울인데 아마도 더 자주 입지 않을까 싶은.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기본 디자인을 보면 이거 뭔가 어디선가 좀 보던 거다 싶지 않으세요? 얘가 에이블리에서 샀던 팬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팬티 오랜만에 보시죠. 라라 팬티는 컬러 배색이 안 돼 있어서 상세 페이지에서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입어보니까 이 에이블리 팬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마감이라던가 원단의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얘들 이렇게 털어보면은 훨씬 유연하고 찰랑찰랑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밴드의 너비라던가 원단의 질이라던가 이런 게 라라 쇼츠가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에이블리 제품이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어요. 착용감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나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폭닥하게 감싸주는 느낌? 얘가 약간 더 가벼운 느낌. 가성비 생각하시면은 굳이 라라 쇼츠 안 가고 에이블리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이 모든 게 다 가성비로 퉁쳐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팬티 같은 경우 좀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비싸도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에이블리 제품의 배색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흰 바지나 치마 입을 때 저는 이거 못 입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나이 40에 너무 알록달록한 팬티 입고 있는 게 조금 그랬는데 아무래도 라라쇼츠 쪽이 비침도 덜하고 훨씬 심플한 느낌이기는 하죠. 가성비 원하시면 에이블리 가시면 되고 배색이 싫거나 조금 더 쫀득 혹은 보컬을 원하시면 라라쇼츠가 맞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에이블리에서 5장 구매하시고 라라쇼츠에서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하이웨스트를 사서 입어보시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시고 나는 이쪽도 괜찮은데? 싶으시면은 럭키 가성비 있는 걸로 쭉 가셔도 되고 근데 나는 미묘하게 이게 더 편하고 여기에 자꾸 손이 가더라 하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속옷은 거의 24시간 몸에 붙어있는 거고 미묘한 불편함이 무의식 중에 피로함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를 느꼈다 하시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요약해볼게요. 서해부와 허리 밴딩이 압박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 분들은 가성비로 구매하고 싶으시면 하성민 그리고 에이블리 제품 구매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얇으면서 안 입은 느낌은 스키니즘 똥꼬에 덜 끼는 가벼운 팬티 원하시면 토닥 팬티 근데 나는 똥꼬에 전혀 안 끼는 걸 원한다 그리고 살짝 도톰한 거 괜찮다 하시면은 안착 팬티 코지 모달이랑 비슷한데 배색 안 돼 있고 조금 더 상의 호환 원하시면 라라 쇼츠 그리고 레깅스 입을 때는 당당 팬티 Y존 철벽 커버였죠. 그리고 프리우먼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 되지만 이게 엄청난 보정이라기보다는 살이 후들후들해서 울퉁불퉁하게 되는 분들 이렇게 판판하게 눌러주는 식으로 괜찮다. 소재 특성상 약간 갑갑한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카인다미 골반뽕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게 그치만 어느 정도 골반을 살려줘서 좋기는 하다. 근데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움직일 때 미묘한 위화감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제 후기는 168에 53kg 기준 힙 사이즈는 그냥 보통 체형에 따라서 착용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리뷰 꼭 보고 구매를 하시고요. 근데 진짜 속옷을 바꾸는 게 삶의 질을 올리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샤워할 때 빼고는 24시간 내 몸에 붙어있는 애들이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입고 계시는 속옷 있으시면 저한테도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아침에 눈 떴는데 눈꺼풀이 눈동자에 스티커처럼 붙었다. 매트랑 맞닿은 제 피부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이 통으로 훈훈해져요. 피부에 온도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옷의 혈관이 확장하면서 혈류량, 피 이꼴 영양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워 다 하고 나서 이걸 닦잖아요. 그럼 이 수건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따뜻해서 이 겉에는 바삭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또 급격히 춥고 건조해지면서 올 여름은 또 어떤 꿀템으로 쾌적하게 보낼까 짱구를 엄청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새로 찾은 뉴 겨울 꿀템들과 쓴지 10년은 된 인증된 겨울 꿀템까지 싹 다 보여드릴게요. 고고! 겨울에는 출퇴근하기 너무 추워서 핫팩 쟁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얘가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핫팩이 가장 뜨거울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대 출근길에 뜯으면 살짝 따뜻하다가 쓸데없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개 뜨겁고 퇴근할 때 보면은 또 식는 출퇴근용으로 데일리하게 쓰기에는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까만색 철가루 특히 저는 흰 코트나 패딩을 자주 입어서 주머니 부분이 얼룩덜룩해지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손난로가 거의 추운 데서는 아예 못 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꽤 쓸만하더라고요. 물론 핫팩이 더 따뜻하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하루 종일 나갈 때, 그럴 때 쓰시면 좋고 출퇴근 데일리로는 요런 게 집에서 나올 때 이게 탁 켜면은 바로 따뜻해지거든요. 요거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서 출근했다가 사무실 도착하면은 딱 꺼서
퇴근할 때 또 다시 켜면 되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제품들 비슷한 거 요즘에 되게 많이 파는데 거의 대부분 이 양쪽을 따로따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한쪽 충전하는 거 기다렸다가 반대쪽 다시 충전하고 저는 그렇게는 못해서 한쪽에만 꽂아도 양쪽 다 충전되는 이런 제품으로 골랐고 또 온열 제품이니까 KC 인증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이런 계절 제품들은 충전이나 뭐 이런 부속품이 많아봤자 다 잃어버려요. 10V 하나 꽂아서 사용하다가 계절 지나면 이 본체만 딱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는 디자인도 썩 뭐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쪽만 충전해도 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덜 투박했어요. 저처럼 출퇴근용으로 쓸 손난로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온열 물주머니 이건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매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이거랑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매년 다 사요. 올해는 뭐 다른 거 없나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보쉬 뜨거운 물을 뜨러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 또 받았다가 버릴 때 보면은 세척이 안 되니까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무릎 담요 따뜻하니 좋기는 해요. 근데 얘는 유선이다. 저는 전자파 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찝찝하기도 하고 유선이다 보니까 콘센트가 있는 데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돌로 된 이런 제품도 사봤거든요. 크기도 작은 편이 아닌데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딱 밀착이 안 돼요. 붙는 부분은 너무 뜨겁고 몸에서 이제 굴곡진 부분은 뜨고 근데 이거는 진짜 유연하기 때문에 특히 잘 때 어깨가 뭉쳤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 올려두기도 하고 다리에 올려두기도 하고 아랫배 올려두기도 하고 이불 전체가 완전 훈훈해져. 그리고 최근에 쇼츠에 입는 그 온열 담요 많이 보이길래 사봤는데 기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별로 안 따뜻합니다. 실내에서 입어도 약간 뜨뜨미지근한? 얘는 물을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니까 세척 걱정 없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기 바로 코드 꼽아서 펴면 바로 데워지거든요. 사용할 때는 코드 뽑고 이렇게 무선으로 몸 지지면 되니까 전자파 걱정 없고 되게 따뜻해지는데 이 온기가 진짜 오래 가요. 이 온기가 오래 가는 게 사람들이 되게 감탄하는 포인트거든요. 아직 요것에 대체품을 못 찾았다. 이거 작년에 사서 진짜 잘 썼던 관리 핵편한 가습기. 회사에 가습기 갖다 두면 쓸 때는 좋지 촉촉하고 근데 그거 누가 닦고 있을 거야. 그리고 옆에서 누가 팡팡 틀고 있더라도 저게 과연 세척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세균을 마구 흩뿌리고 있는 건지 좀 약간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얘는 애초에 자주 씻을 일이 없어요. 아침에 정수물 받고 저녁에 대충 헹궈서 비워두면은 밤새 바싹 마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세제로 닦으면 돼요. 근데 사실 뭐 더 닦아도 되지 이렇게 씻기 편한데. 그리고 씻을 때도 전원선 주렁주렁 안 달고 가도 돼요. 자석으로 찹 붙였다 뗐다 가능. 암튼 저같이 게으름댕이지만 촉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드리고 사무실이 넓다 그러면은 이게 다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한 4자리랑 뭐 양 옆에 뭐 한두 자리 정도? 내 방에서 쓴다. 그럼 완전 차고 넘치고. 단점은 가격. 근데 저는 괜히 싼 거 샀다가 이거 제대로 잘 관리 못 해가지고 세균 날릴까봐 찝찝했던 경험 혹은 씻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미루다가 또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기억들 그거 생각하면 그냥 몇만 원 더 주고 세척 너무 편한데 예쁘고 성능까지 좋은 제품으로 들여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거든요. 집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집이 신축인데 이상하게 현관 쪽에 있는 욕실이 되게 춥거든요. 욕실을 따로 써서 몰랐는데 작년 겨울에 저기서 한번 씻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그리고 자기는 아침에 씻을 때마다 이러면서 씻는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욕실 청소기를 엄청 알아보고 샀거든요. 진짜 만족해요. 이거보다 더 싼 것도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타이머 같은 거 수건 거리라던가 온풍 효과, 방수도 잘 되고 당연히 이제 온열 제품이니까 KC 인증도 받았고 아무튼 저희가 알아본 온풍기 중에서는 성능도 좋고 가장 맞는 느낌이었어요. 욕실이 안 추우니까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브라켓으로 설치를 한 건데 이런 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건 거리에 얘를 이렇게 걸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수건 걸어두면 샤워 다 하고 나서 이걸 닦잖아요. 그럼 이 수건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따뜻해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는 욕실 밖에서도 쓰기 좋은 게 디자인이 이래서 꺼냈을 때도 색이 너무 시커멓거나 하지 않고 세워두기에도 좋아요. 저는 이런 거는 디자인이 거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심지어 예쁜 이런 제품으로 돈 좀 더 주고 사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온수 매트 처음에 그 반반 온도 조절 가능한 거 나왔을 때 내가 뭐 한 40만 원 했나? 아무튼 오빠를 엄청 졸라서 샀단 말이에요. 이거 사면 이제 평생 쓰는 평생템이다. 한 2년 정도 쓰고 나서 몇십만 원짜리 카본 매트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저를 진짜 경멸하는 눈으로 그래서 결국 샀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남편이 이거 덮고 자기 직전까지 궁시렁거렸어요. 제가 막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지 신제품인데 근데 뭐 집에 기존에 있는 이거 온수 매트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더니 다음날 눈 반짝 떠서는 이거 진짜 좋다고. 저희가 산 거는 솔직히 비싸거든요. 얘는 양쪽 분리 난방이 돼요. 분리 난방이 되는 제품이면서 또 라지키 사이즈에 맞는 요거를 사려고 좀 비싸게 산 거고 어플로 시간대별 미세 조정도 되고 하는데 솔직히 어플은 너무 구려요. 차라리 그냥 리모컨이 하나 왔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 어플은 조금 그리고 얘가 되게 얇아요. 이렇게 엄청 얇아. 제 생각에 얘가 얇아서 비싼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좀 비싼 걸 사게 되는데,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는 매트 자체가 발열을 하잖아요. 그 따뜻해진 표면을 만지면 내 피부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열감이 타고 전달이 되는. 근데 요거는 켜놓고 한 1, 20분 있다가 손을 대잖아요?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따뜻해요, 하나도. 근데 좀 이렇게 몸을 대고 누워있다 보면 매트랑 맞닿은 제 피부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이 통으로 훈훈해져요. 따가운 열감이 아니라 되게 포근한 느낌? 탄소 매트 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되게 포근한 열감이다, 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또 습식 세균만큼 강박이 있는 게 전자파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런 탄소 매트 같은 경우에는 KC 마크 붙어있으면 웬만하면 전자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카본 매트, 탄소 매트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꼭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나라님, 최정아님 나오는 쇼츠를 봤는데, 눈동자 에이지가 있어. 근데 나라는 눈동자 에이지가 되게 영해. 눈 마주치는 거 되게 좋아. 얘랑 눈 마주치면 재밌어. 피부 관리도 중요한데 확실히 요 촉촉하게 잘 관리된 깨끗한 눈에서 나오는 젊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렌즈를 매일매일 꼈고, 주로 컬러 렌즈를 꼈고, 라섹도 하면서 눈이 굉장히 건조해져서 한동안 진짜 심한 안구 건조에 시달렸었거든요. 지금은 나름의 이 눈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요 조합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여기에 꼭 가습기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가습기 있고 없고는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눈꺼풀이 눈동자에 스티커처럼 붙었다, 그러면 요거를 넣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살짝 안연고 같은 제형이라서 일반 인공 눈물보다는 훨씬 보습감이 오래가요. 일하다가 넣으면 눈이 살짝 뿌얘질 수 있으니까 일하다가 넣는 건 안 되고 안 흘러요, 이렇게. 저는 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 떴을 때 유독 건조한 날 요거를 넣거든요. 원래는 얘가 연고 튜브형으로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와요. 저는 지금은 눈이 뭐 매일 건조하진 않아서 연고 같은 거 사봐야 처음에 며칠 쓰다가 괜찮아지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또 눈 건조하면은 약국 가서 또 사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회용으로 있으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너무 건조하다 싶은 날은 그냥 서랍에서 바로 꺼내서 똑 넣고 남은 거는 버리면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쌍비약처럼 갖고 계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되는 분들은 그 듀라티얼즈라고 있거든요. 딱 한 번 이 리포직으로도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듀라티얼즈 쓰고 엄청 촉촉해졌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완전 연고 제형이라서 밤에 자기 전에 넣으시면 되고요. 눈이 건조할 때 방치해버리면 뭔가 눈이 계속 마찰되면서 상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습제 같은 거 상비약으로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근데 사실 눈에 보습제를 넣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과에 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안구 건조인데, 병원에서도 결국 제일 추천하는 거는 온찜질. 저도 확실히 눈이 최근 좀 건조해졌다 싶으면은 한두 주 정도 바짝 자기 전에 매일매일 온찜질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한결 편해요. 온열안대 원리는 눈에 기름샘, 이 굳은 거를 매일매일 살짝씩 녹여줘서 눈 안에 유분이 원활하게 분비되게 해주는 그런 원리고, 온찜질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저는 보통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래서 무게감 없게 눈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톡 접촉돼 있는 그런 느낌을 원하다 보니까 일회용 제품이 딱 맞았고, 이런 일회용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 써봤는데 맥리듬 요게 진짜 짱이에요. 이게 온도도 충분히 올라가고 온열감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는데, 사실 그 온열 안대 같은 거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밀착감이에요. 여기서 얘랑 다른 제품들 차이가 많이 나요. 뜯은 지 좀 됐더니 이렇게 통통하게 부풀었는데, 이게 진짜 딱 귀에 걸리는 요 텐션감도 적당하고, 저도 그렇고 저랑 얼굴 골격이 완전 다른 오빠도 요거를 착용했을 때 얘가 눈에 제일 착 감긴대요. 건조해졌다 싶으면은 한 일주일이라도 이거 꾸준히 해서 눈 기름샘 풀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없다는 논문도 있고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데, 저랑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오메가3 먹고 안구 건조에 효과 본 사람들이 꽤 있고, 사실 오메가3 먹어서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건강이라던가 피부라던가 다이어트라던가. 안구 건조 같은 경우에는 염증, 그리고 눈에 기름샘이 굳는 게 문제인데, 오메가3가 항염작용도 하고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안구 건조에 좋대요. 보통 안구 건조나 좀 이렇게 효과를 보려고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은 하나씩 먹지 않고 보통 뭐 한 서너 알 이 정도씩 먹거든요. 저는 오메가3 요거 3알씩 먹다가 안구 건조 조금 좋아지고 나서는 하루에 2알 정도 먹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드시려면은 좋은 제품으로 드셔야 해요. 몸에 많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을 먹습니다. 이거는 거의 오메가3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들 상위 랭킹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이고, 장점을 얘기하자면 뭐 비린내 안 나고 국내 생산인 거는 물론이고, 뭐 이런 원료사, 함량, 순도, 개별 포장 어느 하나 안 빠지는데 그 와중에 가격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저도 몇 박스째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 되면 제일 맛이 사는 게 뭐예요? 퇴근길 칼바람에 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쫄쫄쫄쫄 가다가 김 폴폴 나는 붕어빵, 호떡 사서 이렇게 호호 불면서 먹는 거. 근데 요즘에 사실 이런 노점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자연산 붕어빵이 귀해지니까 양식이 자연산 퀄리티로 나왔다며. 이건 진짜 너무 유명해서 먹어봤는데 저는 붕어빵보다는 호떡파인데 솔직히 얘는 인정. 진짜 맛있더라. 용궁 붕어빵. 얘가 또 겉에가 얇아요. 그래서 물면은 요 겉 있죠. 요 겉에는 파삭하고 안에는 적당히 익은 이 밀가루 풀들이 되게 쫀득하거든요. 인공적인 단맛이 나면 금방 물리는데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단 팥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달지 않은 단맛. 근데 똑같이 용궁에서 왔어도 아우름 거는 용궁에서 온 잉어빵, 용이군 거는 용궁에서 온 붕어빵. 근데 제조원도 똑같고 원재료도 거의 똑같아요. 제 입에는 뭔가 약간 잉어빵이 더 맞아서 저는 헐리에서 잉어빵 사 먹는데 호빵 쓰시는 분들은 붕어빵 사 드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꾸루떡. 이것도 진짜 맛있다. 아까 이게 붕어빵은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이랑 싱크로가 높아서 감동이었다면 요거는 솔직히 길거리 호떡 느낌은 안 나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름 칠갑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먹기가 힘들고 얘는 다른 장르기는 한데 그 나름의 맛이 있다. 일단 꿀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 호떡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밀가루만 내내 씹다가 가운데 진짜 요만큼 꿀 들어있어서 괜히 배만 부르고 빈정 상했던 적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는 꿀 듬뿍 포장. 제가 호떡도 여러 브랜드 먹어봤거든요. 호떡당이 최고예요. 요 안쪽에 보면은 피가 아주 얇지는 않거든요. 에어프라이어 돌릴 때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를 실컷 바삭하게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좀 약간 씨앗 호떡 같은 느낌으로 드시면 되는데 진짜 맛있답니다. 또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꿀이랑 뭐 해봐야 깨 정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다양하게 견과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겉에 이 바삭한 식감이랑 같이 견과류 씹는 맛까지 합해져서 요거는 여러분 커피랑 먹어도 맛있지만 차가운 우유랑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냉탕, 온탕, 고소, 달달 요 느낌으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스킨케어 클렌저부터 갈게요. 라곰. 요거는 사실 예전에는 셀럽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요거를 거의 출시되자마자 썼었는데 그때는 어릴 때라서 거품이 왜 안 나지? 하면서 되게 억지로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피부가 바싹 마르면서 이 제품의 진짜 쓰임을 찾았죠. 이게 지성분들이나 좀 두꺼운 피부인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건성분들 중에 특히 겨울에 막 찬바람 쐬고 히터바람 쐬고 이렇게 해서 건조하게 있다 보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물 세안할 때 따끔따끔하니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름기를 더 씻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물 세안만 하기에는 우리 침구에 막 머리기름, 진드기, 세균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런 분들은 이걸로 씻고 나면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데 최소한의 세정은 해주는 느낌? 겨울에는 사실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잖아요. 근데 이때 홈케어를 딱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온열 관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가성비 있는 게 바로 스팀 관리. 겨울 되면은 막 이렇게 피부가 푸석해지는 이유가 그냥 기름이 덜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이랑 대사 속도, 장벽 회복 속도, 피지선 활동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단에 있는 이 세포 조직이 영양감, 수분감 이게 다 떨어져서 건조하고 각질 들뜨고 그리고 이제 요럴 때 잔주름이 싹 자리를 잡겠죠? 피부의 온도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모세혈관이 확장하면서 혈류량, 피 이꼴 영양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열 관리를 해주시면은 속에서부터 영양이 이렇게 피부로 잘 나오기도 하지만 겉에서 발라주는 영양감도 싹 다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스팀 관리 해주는 거 진짜 좋고 그래서 에스테틱이나 좋은 샵 같은 데 가면 스팀 관리 꼭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스팀 관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페이스 스팀 타월. 요거 싸거든요. 한 쿠팡에서 6,000원? 뭐 그 정도면 싸는데 원래는 저도 스팀기 직구에다가 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스팀기도 가습기랑 똑같아요. 그 안에 완전 그 씻기가 아주 괴랄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쓰다 보면은 내가 스팀을 쐬는 건지 세균을 갖다 바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싸고 간편하고 세척 편한 요 스팀 타월로 가더라. 스팀 타월 하는 방법은 물에 적셔서 짠 다음에 렌지에 60초 돌리면 살짝 뜨겁거든요. 대충 털어서 온도 맞춘 다음에 얼굴에 올려주세요. 뭐 한 2분 정도?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이게 홈케어 많이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진짜 이 페이스 스팀 타월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홈케어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강추를 드리고 근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말고 나 홈케어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기기를 빼고 홈케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스팀 같은 게 피부 표면에 얕게 작용을 하는 거라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의 온도를 올려서 콜라겐 대사 속도 자체를 높이고 피부 탄력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라고 있거든요.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스팀이라던가 온수건
원 이런 거는 도달할 수 없는 레벨이라서 하다 보면은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보템 큐브.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잘 쓰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걔는 9버전이고 얘는 신제품이거든요. 보시면 못 보던 어플리케이터들이 생겼죠. 보템 큐브 같은 경우에는 집에 놀러 온 사람들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날 100% 연락 옵니다. 진짜 피부가 애기 궁둥이처럼 보들보들보들보들 장난 아니에요. 혹시 요거 써봤는데 난 안 그랬다 그랬던 분 있으면 댓글 주세요. 없으실걸요? 진짜 좋거든요. 실제로 에스테틱이나 샵에서 현역으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기기고 이거를 쓰면은 피부가 되게 쫀쫀하고 그 결이 뭔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근데 이제 단점은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비싸니까 다른 것도 조금 알아보려고 올 여름에 TV에 조님이 나와서 쓰신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가격이 괜찮아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아니야. 스펙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훨씬 좋고 두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전신 다 되거든요. 얘가 조금 특이한 게 얼굴도 얼굴인데 바디 퍼포먼스가 좋기로 되게 소문이 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리뷰 영상 올렸을 때부터 공구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보템에서 공구를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거는 조만간 제가 커뮤니티란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제가 진짜 애정하는 월동템들 보따리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쓰고 있는 월동템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독감 엄청 돌고 있다고 해서 저도 가서 독감 주사 맞고 왔거든요. 다들 아프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잉!